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탄핵안이 저희가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제출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안 제출 전에 만약에 검찰이 뇌물죄나 제3자의 뇌물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나 기소 예.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가 탄핵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결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네. 핵심적인 사항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의혹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넣어야지만이 대통령 그렇죠. 탄핵하는데 직격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게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탄핵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예.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적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가 밝힌 탄핵의 사유 중에 첫 번째로 든 것이 뇌물 수수였기 때문에 뇌물 죄가 포함되면 탄핵이 거의 된다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을 지금 대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필요적 변론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변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또 굉장히 방어를 또 하겠죠 나름대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아직 수사 속도상 걱정이 좀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더 검토하고 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 정도면 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번에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증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명백하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탄핵안은 언제 제출되는 겁니까? 지금 논의되는 시기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11월 30일 날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요. 네. 다만 11월 30일 날 제출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후에 제출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될지는 여야 원내대표부와 또 지도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출된 탄핵안의 내용이 혹시 수정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시기 때문에 혹은 검찰의 수사 속도 때문에 뇌물죄가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렵습니다. 한번 제출되면 안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또 한 번 제출이 되면 3일 만에 결판이 나버립니다. 제출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고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안이 빨리 제출되고 빨리 통과되는 게 오히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기를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군요. 뇌물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200명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이 거의 명확해지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탄핵안의 내용도 중요하고 이것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탄핵안은 다시 제출할 수는 없죠. 이제 사유를 아예 다르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유로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처음 제출되는 탄핵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또 제출되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군요. 예. 딱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했는데 안 돼버리면 대통령에게 완전 면죄부 주는 꼴이 되고 청와대에 본격적인 반격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안 가결할 때 이제 단순 계산으로도 그 야당 성향의 표가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여당 쪽에서도 거의 30명 가까이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그 주로 비박계 의원님들 32명이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 공개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어도 그분들은 탄핵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고 계시고. 저희는 가능하면 탄핵안을 맨 처음 발의할 때는 발의자들이 기명으로 이름을 넣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핵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200명 이상을 모아서 발의를 하면 적어도 통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명 투표를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예, 뭐 나중에 투표 자체는 무기명 투표지만 발의하는 단계에서 자기들의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은 발의를 해놓고 무기명 투표할 때 반대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기명 투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추진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원칙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은 투표 방법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명 투표도 이번 안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양심적으로는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놓고 처음에부터 탄핵안 발의하는 단계부터 동의는 못하지만 나중에 투표할 시점에서는 찬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여의도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야당 내에서는 다 찬성표만 나올 것인가 그걸 전제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물론 이 게이트 초기에 나온 발언이긴 합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분도 국민의당 내부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주 초기에는 있었죠. 아주 초기에는 대통령의 이 검찰 수사 발표가 있기 전에는 그러나 검찰 수사 발표가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님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도 역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던 제가 그런 분 전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찬성표 확보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시겠죠? 아마도? 예,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 대표님께서 김무성 전 대표께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앞장서서 일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그렇게 탄핵안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뇌물죄가 들어가냐 마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데 검찰에서 속도가 변수가 되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투표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고 나서도 또 헌재의 관문이 마지막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9인 중 6인이 필요한데 내년 1, 3월에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7명밖에 안 남는데도 이 절대수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족수를 그렇습니다. 무조건 6명 이상의 절대적으로 찬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정미 그 헌법재판관이 3월 중순에 퇴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가능하면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덜 퇴임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사실 하시는데요.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그 토론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검찰 수사 발표를 보고 이 정도의 범죄 행위가 만약에 탄핵이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뭐 하려고 탄핵에 관한 규정을 두었겠느냐.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가장 잘 받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재가
이거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예를 들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관해서 의심받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참 서글프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재판관님은 이거는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다른 판결도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과거에. 사실 또 뭐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어떤 공작을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중도에 사퇴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에게 마지막 정치적인 도리를 하신다면 사실은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맞고요. 적어도 탄핵이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공작을 할 것이라고는 뭐 저희들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예. 네. 상식적인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계속 하는 거겠죠.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탄핵 청와대 쪽에서 이 탄핵과 관해서 사실은 준비하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최재경 수석이 부임한 이후에 대통령이 2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최재경 수석의 이 충고가 네.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영아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분위기가 급변이 돼가지고 네네. 검찰 수사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재경 수석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검찰 수사 받고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충고하는데 수석으로서 정작 결론은 계속 유영아 변호사와 소위 진박 정치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결론이 나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참겠습니까? 본인 역할이 없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항명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정말 참 대통령으로서 좀 해도 너무했다.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때문에 혹은 검찰의 수사 속도 때문에 뇌물죄가 안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어렵습니다. 한번 제출되면 안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또 한 번 제출이 되면 3일 만에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렇군요. 제출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고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안이 빨리 제출되고 빨리 통과되는 게 오히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건 시기를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군요. 뇌물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200명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이 거의 명확해지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탄핵안의 내용도 중요하고 이것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탄핵안은 다시 제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탄핵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예.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적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가 밝힌 탄핵의 사유 중에 첫 번째로 든 것이 뇌물 수수였기 때문에 뇌물죄가 포함되면 탄핵이 거의 된다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을 지금 대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필요적 변론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변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또 굉장히 방어를 또 하겠죠, 나름대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탄핵안이 저희가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제출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안 제출 전에 만약에 검찰이 뇌물죄나 제3자의 뇌물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나 기소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가 탄핵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결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의혹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야지만이 대통령 탄핵하는데 직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할 수는 없죠. 이제 사유를 아예 다르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유로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처음 제출되는 탄핵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또 제출되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군요. 예. 딱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했는데 안 돼버리면 대통령에게 완전 면죄부 주는 꼴이 되고 청와대의 본격적인 반격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안 가결할 때 이제 단순 예산으로도 그 야당 성향의 표가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여당 쪽에서도 거의 30명 가까이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그 주로 비박계 의원님들 32명이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 공개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직 수사 속도상 걱정이 좀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더 검토하고 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 정도면 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번에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증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명백하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탄핵안은 언제 제출되는 겁니까? 지금 논의되는 시기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11월 30일 날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요. 다만 11월 30일 날 제출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후에 제출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될지는 여야 원내대표부와 또 지도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제출된 탄핵안의 내용이 혹시 수정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시기 때